오늘 방송은 자연과의 소통 삼각산 돼지교실 1강부터 하면 100회차 방송입니다. 명언명신 80차 교시가 되고, 그래서 특별 출연으로 운일자 청상역의 김정순 PD, 치성, 오공, 웅교장, 광희의 김재명 PD, 오모, 녹향의 배구란 PD가 특별 출연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100회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연과의 소통 삼각산 돼지교실 100회 제3강 명언명심 인간 품질과 수양 80교시 인품과 교육 번방해 어미 속여 주인 자식 밀어 죽여 조무롱 실수 끝에 두견 너를 삼았다만 참담한 거짓 못 잊어 이 봄 다시 왔느냐. 삼각산 동물교실 여러분 반가워요. 우산입니다. 운일자입니다. 두견이 무슨 짓을 했기에 초장에서 번방해 어미 속여 주인 자식 밀어 죽여 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오냐, 이건 정말이지 조물주 하느님이 큰 실수를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정도로 나도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2번이나 놀라고 당황했단다. 아니, 무슨 짓을 했길래 그렇게 놀라고 황당해했을까요? 이 사실은 그냥 일과성의 행위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태생적으로 그렇게 조물주가 설계해 놓은 것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란다. 그러면 청상이 이 사실을 가장 많이 목격했을 것이니 그 진상을 한번 설명해 봐라. 네, 이 청설모는 나무 위에서 놀기도 먹기도 하며 새들이 하는 모습을 많이 지켜보니 자연 두견의 범행 장면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실상은 이래요. 우리나라에 5월쯤에 와서 10월쯤에 떠나는 뻐꾸기는 태어나서 자란 제 보금자리를 올바로 기억하는 귀소 본능이 있고 수명이 6년이나 된다. 줄곧 뱁새, 붉은머리 오목눈이 집 주변을 맴돌며 때를 노리던 눈치 빠른 뻐꾸기는 뱁새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허겁지겁 달려들어 성큼 뱁새알 하나를 깨먹거나 슬그머니 굴러 떨어뜨리고는 씨알 하나를 10초 안에 퍼뜩 낳고 얼른 주랭랑 친다. 이렇게 이 집 저 집 어슬렁거리며 각각 다른 둥지에 여남은 개를 산란한다. 그리고 이 뻐꾸기는 새매를 빼닮아서 매의 공격을 받지 않을 뿐더러 겁먹은 뱁새가 숨거나 도망가기에 암컷이 들키지 않고 도둑 산란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뱁새알이 부화하는 데는 14일이 걸리지만 뻐꾸기 알은 9일이면 부화한다. 뻐꾸기 새끼는 부화한 뒤 10시간이 지날 무렵이면 드디어 망나니 본성이 나타난다. 날개 쭉지를 뒤틀어서 알은 물론이고 먼저 부화한 뱁새 새끼들을 죄에 몰아 둥으리 바깥으로 내쳐버린다. 싹쓸이가 따로 없다. 요상하게도 제 등에 딱딱한 것이 닿았다 싶으면 발동하는 이런 본성이 일주일 뒤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단숨에 사라진다. 그리고 뻐꾸기 새끼는
뱁새어미 마음 사느라 갖은 재롱을 떨고 뱁새 새끼 소리까지 흉내내어 주둥이를 쫙쫙 벌려 보채면서 먹이와 사랑을 독차지한다. 제 새끼가 아닌 것도 모르는 뱁새어미, 제 몸뚱아리를 통째로 삼킬 만큼 훌쩍 커버린 남의 새끼를 영문도 모르고 애면 글면 금이야 오기야 보살펴 키우는 눈물겹고 안쓰러운 어미 뱁새다. 어쨌거나 기구하고 얄궂은 연분이다. 아픈 배로 낳은 어미와 가슴으로 기른 두 어미를 가진 뻐꾸기다. 이상입니다. 누락된 것이 많지만 근사하다. 그럼 일단 여기서 요천순일지곡 청성곡 2장 1각을 따라 잠시 입정하였다가 이야기를 계속해보자. 장기치성입니다. 그게 자연현상이라면 두견이로서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인데 왜 우산 선생은 시조 멘트 중장에서 조무롱 실수 끝에 두견너를 삼았다만이라고 하신 건가요? 그건 말이다. 근본 자연 법리에 어긋난다는 말인데 어디 그 어긋나는 부분을 오모가 한번 정리해 봐요. 첫 번째, 모든 동물이 자기 새끼는 자기가 낳고 기르려는 것이 본능인데 자기보다 몸짓이 턱없이 작은 뱁새집의 알을 몰래 낳는 행위. 두 번째, 도둑질은 몰래 하고 하다가 발각이 되면 비록 주인이 자기보다 힘이 약하거나 신분이 천하다 해도 낯을 붉히며 도망을 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뻐꾸기는 뱁새가 둥지를 틀 때부터 살펴 확인하고 더군다나 알을 몇 개 낳았는지까지 확인하여 다섯 번째쯤 알을 얼른 낳는 것은 치밀한 계획하에 행해지는 일종의 범방 행위. 세 번째, 탕란을 하여 알을 맡겼으면 거기에서 끝을 내야지. 그렇지 못하고 먹여 길러주는 행위는 도움을 주지 않고 주위에서 계속 울어 너의 어미는 먹이를 주는 뱁새가 아니라 나라고 세뇌하는 겹도둑 행위. 네 번째, 눈도 채 뜨지 않은 어린 것이 본 어미 알이나 새끼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어 죽이는 살생 행위. 다섯 번째, 겨우 목을 가눌 정도의 어린 것이 밀쳐내어 죽인 뱁새의 친자식인 양 소리나 행동을 위장하여 먹이를 가로채는 사기 행위. 여섯 번째, 이런 악행이 어떤 사정에 의해 일회성으로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이어져 내리는 세습적인 행위 등이 자연의 법리에 어긋나는 행위이라. 특히 인간 기준에서 볼 때 도에 어긋나고
자연의 이치, 천리에 모순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러면 이런 행위가 자연의 이법에 어떻게 배반되고 있는지 오공이 한번 설명을 해봐요. 네. 주역에서 말하는 이치에 나타나는 모습인 원형 이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생명이 시작할 때 모습은 순진하고 착한 것인데 이놈은 태어날 때부터 어미의 도둑질을 통하여 태어난다는 것. 둘째, 태어난 생명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데 이놈은 어릴 때부터 제일 가까운 이웃의 살생과 사기를 저지른다는 것. 셋째, 일반 생명체는 그 어미를 따라 성장하는데 품고 먹여 길러준 어미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장을 한다는 것. 넷째,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이 비도를 행했으면 그 즉시 개체가 고사하거나 사망하여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놈은 다시 그런 행위를 그 새끼에게 전해 세습한다는 것. 이 네 가지의 모습이 배도요 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나 뻐꾸기한테 따지면 그놈은 나름대로 원형 이정에 부합하게 자기 악행을 둘러대겠지만 다음 기회에 이를 들어보기로 하자. 이러한 배도와 비법한 모습은 자연에 간혹 나타나는데 짝짓기한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는 사막이나 거미의 행위도 이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인간 역사에도 이런 모습은 없지 않는 일이고